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하스퍼 리버풀 FC 간의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한 리버풀 FC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승 2무 6패로 리그 7위 자리에 위치한 시즌 초반 1위 자리에서 심각한 부진으로 내려앉아버린 팀이긴 하지만 리버풀 FC는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3승 2무 0패로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역대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던 토트넘에게는 홈 경기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 선수의 방문 당시만 하더라도 공식전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영국을 떠난 이후 다시금 최악의 경기를 하면서 패배를 당했었고 현재 리그 11위 중위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굴리모 비카리오 골키퍼, 사비 시몬스,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크리스찬 로메로, 모하메드 쿠두스, 페드로 포로, 제드 스펜스, 로드리고 벤탄쿠르, 비키 반더벤, 랑달콜로 무아니 선수까지 사실 지난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 내용을 보였음에도 히잘리송 선수가 빠진 것을 제외하면 완전히 동일한 라인업이 가동이 됐고 사비 시몬스 선수가 왼쪽 윙으로 빠지고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맡는 독특한 포메이션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FC의 아르네 슬롯 감독 또한 워낙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을 그대로 기용한 강력한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리버풀 FC를 상대로 객관적인 전력이나 최근 기세 면에서는 밀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FC를 상대로 강력한 압박과 경합을 펼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경쟁을 펼쳤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 전반전 슈팅 숫자가 5대4, 유스팅 숫자는 1대2, 볼점률 면에서는 46대 54라는 수치가 나오는 등 리버풀을 상대로 거의 대등한 내용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이번 경기는 양팀이 경기 흐름을 뺏고 빼앗기는 양상의 경기였는데요. 토트넘 하스퍼 최근 문제점은 전술 자체가 중원의 미드필더 라인을 거치지 않고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다이렉트한 플레이만을 추구하면서 공격의 단조로운 패턴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부분이 문제점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 하스퍼는 중원에서 짜임스에 있는 패스워크를 통해 공격 빌드업을 해나가기보다는 일단 측면 윙 자원들에게 볼을 건네준 뒤 윙어들이 돌파를 하거나 크로스를 올리는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사실 토트넘 하스퍼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이러한 전술 성향이 짙어지면서 많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는 좀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그래도 경기 주도권 자체는 어느정도 우위를 점했었기 때문에 단조로운 패턴 속에서도 찬스가 안 나오지는 않았는데 전반전 5분 토트넘은 쿠드스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랑달 콜로무아니 선수가 박스 안에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브래들리 선수의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고 전반전 14분에도 페드로 포로 선수의 크로스를 랑달 콜로무아니 선수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터무니없이 빗나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전반전 26분에도 토트넘은 랑달콜로 무아니 선수가 헤더로 슈팅을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크로스 패턴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 패턴 자체가 워낙 단순하다 보니 리버풀 입장에서는 수비하기가 어렵지 않았고 슈팅 장면까지는 어떻게든 갔지만 득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물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경기보다 집중력이 좋아진 것이 느껴지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토트넘은 전반전 12분 리버풀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반다이크 선수에게 헤더 슈팅을 내줬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고 전반전 21분에는 순간적으로 크라벤베르 선수에게 뒷공간을 내줬지만 비키 반더벤 선수가 환상적인 커버로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결론적으로 토트넘의 이번 경기 전반전은 공격은 답답하긴 했지만 수비적으로는 집중력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은 정도의 괜찮은 평가를 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찬물을 끼얹어버린 선수는 사비 시몬스 선수였는데요. 사비 시몬스 선수는 전반전 30분 버질 반다이크 선수에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 뒤꿈치에 스터드를 집어넣어서 밟아버리는 정신나간 반칙을 저지르고 마는데 사비 시몬스 선수는 최초에는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VAR 온필드 리뷰 후 레드카드로 판정이 바뀌었고 토트넘은 전반전 30분에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남은 60분의 경기를 10명으로 싸워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사실 시몬스 선수의 반칙 장면은 실점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반칙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불필요한 반칙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스 선수는 이번 시즌 토트넘 하스퍼에서 거의 역대 최악의 영입으로 불릴 만큼 부진한 폼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조금씩 호평을 듣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의 퇴장은 그러한 자신에 대한 좋은 여론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해진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 선수의 퇴장 이후에는 완전히 리버풀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 거의 내려앉아서 수비만 펼치는 상황에서 역습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기의 양상 자체가 시몬스 선수의 퇴장 때문에 완전히 불리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35분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의 슈팅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겼고, 36분에도 비르츠 선수의 단독 돌파 후 컷백을 아치 그레이 선수가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겼으며, 전반전 41분에는 제드 스펜스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헛발질로 찬스를 날렸지만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득점 찬스를 잡기도 하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리버풀의 답답한 경기력에 힘입어 전반전을 일단 0대0의 스코어로 마무리하면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후반전을 맞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거의 수비만 하고 역습을 시도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축구가 없었는데, 선수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의 전술적인 한계까지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사비 시몬스 선수의 퇴장 여파는 후반전에도 지속이 됐고, 결국 토트넘은 55분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의 킬패스를 이어받은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환상적인 마무리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사비 시몬스 선수의 퇴장 이후 계속해서 밀리는 양상의 경기를 펼친 끝에 실점을 내주고 맙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리버풀의 실패한 영입생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에게 첫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까지 허용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은 63분 랑달 콜로무아니 선수가 엄청난 스프린트 후 슈팅으로 골대를 맞히면서 찬스를 잡았지만, 이후 66분 제레미 프림핑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위고의 키티케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한 명이 모자란 상황에서 0대2로 뒤처지는 사실상 경기의 승패를 뒤집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프랭크 감독이 후반전 다량의 선수 교체를 가져갔지만 이렇다 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리버풀과의 이번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리그 13위 자리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얻으면서 이번 경기를 마쳤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 선수의 초청 행사와 함께 공식전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한껏 올라왔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떠나자마자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물론 애초에 어려운 경기이긴 했지만 거의 무기력한 내용의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경기였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과연 토트넘에 적합한지 의심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